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 H1B는요, 추천 방식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미 다 디자인이 돼서 나왔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을 할 줄 알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야무야 이렇게 없어져 버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거 할 거다. 단지 시간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를 이제는 연봉순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본주의에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봉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자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정 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 레벨 1, 2, 3, 4에서 3 혹은 4는 돼야 추첨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이 레벨 3나 4의 연봉을 받는 거는 컴퓨터 쪽, 아니면 정말 몇 개의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미국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한국계 대기업,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CJ라든지 요 정도는 추천 가능성 높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한국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이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법을 바꾸지 않고 이규제큐티브 오더 늘 하는 방식,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방식, 우선 던져놓고 보자. 그 식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식권 주는 것도 지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우선 던져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에서 알기로 하면서 이걸 디벨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겠다. 행정명령으로 날리고, 그리고 나 추첨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맞대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방식을 만약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요거를 확률 높이기 위한 예상되는 트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고 이민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2026년 3월에 예정돼 있는 2027년도 회계 연도 추첨은 카오스일 거다. 요거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얘기만 잔뜩 하고, 그러면 H1B가 전체가 아니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비자들, 아까 이제 김정민 님이 언급하신 O1, 그 다음에 E2도 고려하실 수 있어요. 스템 OPT이신 분들 특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NIW 취업 영주권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원 CPT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H1B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O1 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B에 대한 오비자, 오비자는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봤을 때, 오, 하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탁월한 사람에게 주는 비자다. 그래서 오비자는 아니고요. 이제 5항에 있어서 이제 오비자인데요. 이 오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예술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운동까지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비민 취업 비자인데요. extraordinary ability가 뭐냐? 날아다녀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3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마우스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과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연구가 지겨워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제대로 교육 받은 적 없죠. 그래서 오비자도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심지어는 학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오비자의 조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쉽지 않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1년 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1B를 해보고 H1B가 안 되면 바로 오비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비자에 대한 준비를 OPT 시작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저런 또 오비자가 된다고? 라고 하는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분들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신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오비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OPT를 시작하면서 스템 OPT 기간 동안 내가 H1B에 올인하지 않고 O1을 노린다면 O1 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적정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는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본 미니멈 웨이지를 줘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엑스트라 오디너리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원으로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하다 보면 어느 순간 EB1 독립이빈의 가능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원은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요. H1B는 처음부터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 간다. 근데 고용주가 끌어주지 않으면 영주권이 쉽지 않다. 5원은 취득하려고 할 때부터 여기는 완전 가시밭길이에요. 하지만 끝에는 꽃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5원 A 같은 경우에는 과학, 그다음에 경영, 사업, 그다음에 체육 이런 분야가 해당이 되고요. 5원 B는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5원 A 같은 경우에는 수상,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셔야죠. 수상. 그다음에 멤버십, 여기서 멤버십은요,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한림원 같은 거,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가는 그런 멤버십을 의미하는 거고요. 언론 노출, 논문 저널 심사위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학교나 이런 거에서 하는 컴페티션이나 이런 거, 심사위원도 가능합니다. 과학적, 상업적, 학술적, 예술적, 체육적 기여. 요거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그냥 하나 딱 말씀드리면요. 패턴이에요. 있냐, 없냐. 특허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상업적은 숫자. 얼마나 매출을 달성을 했는가. 학술적인 거는 사이테이션. 얼마나 많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논문. 쓰기만 해도 조건 하나 충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분야, 경영 분야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H1B에 올인하기 싫어서 원 A를 타겟으로 하시는 분은요. 학위 과정 중에 석사 과정이라서 논문 쓰지 않더라도 교수님 발끄덕이 잡고 논문 쓰셔야 돼요. 논문 쓰시면 원 A 조건 하나 충족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조건을 충족 못 하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제일 저자이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꼭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요 단체에서 중요 역할 수행. 이 부분은 결국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주요 단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작은 소규모 동네 가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회사여야 되고요. 이 중요 역할이 행정부마다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사원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인정.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5원 A에 대해서 나오는 RFP를 보면은요. 매니저급이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어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랭크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제 랭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일이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는 지금 RF가 승인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랭크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스템 OPT이신 분들 승진을 조금 노리셔야 됩니다. 높은 연봉. 이 높은 연봉은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웨이지 서베이가 있어요.
이제 구직하신 분들 꼭 룩업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웨이지 서버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일할 회사의 위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걸 따라서 연봉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평균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언급해 볼 여지는 있다.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OPT나 스템 OPT에서 얼마를 하던 이 5원 A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연봉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5원 B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술, 그래픽 디자이너도 포함이 되고요. 뭐 예술 뭐 하시는 분들 이제 음악학원, 미술학원 다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5원 B 같은 경우에는 저명한 행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요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마케팅 회사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메이저 클라이언트의 광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메이저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빅네임 컴퍼니여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버라이즌에서 하는 뭐 광고를 했다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여기서는 키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여기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 광고에 쓰인 폰트나 아니면 색깔이 특이했다. 그거 얘가 선택했어.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명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 이건 이제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어도 좀 작은 규모라도 메이저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첫 번째만 충족을 하지만, 마케팅 회사 자체가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크게 기여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전 하는 거 해당이 되고요. 언론 노출은 여기에서 5원B는 조금 더 플렉서블합니다. 내가 언론에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언론에서 나에 대해서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써도 돼요.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들 그래픽 디자인,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마케팅 동향, 미국의 그래픽 디자인 동향, 뭐 미국에서 유행, 뭐 이런 것들을 기고를 하시는 거, 한국에 있는 이제 매거진이나 이런 거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막판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돈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기고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언론 노출이 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회사를 프로모트하기 위한 거지 나를 프로모트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광고를 했더라도 그 광고가 기사에 나올지언정 이거 누가 했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들은 본인의 언론 노출 딱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비록 그래픽 디자인을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도 잘한다. 그러면 전시 같은 거 참여해서 언론 노출 시도하는 거, 이런 노력 좀 필요합니다. 상업적 성공은 해당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건 이제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저명한 단체나 개인에게서 인정, 여기에서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명한 단체 이런 거는 수상. 앞에는 아예 수상이 있었어요. 근데 5원B 같은 경우에 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명한 단체에서 인정받았다? 그게 바로 수상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필드의 저명한 분들에게 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서 받는 거. 요거 정도는 웬만한 분들 충족은 하세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레지던시 이런 거에 선정되는 것도 저면 단체에서 인정받은 걸로 봐요. 특히 이제 좀 유명한 레지던시 같은 경우 이제 심사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레지던시에 가지 않더라도 레지던시에 선정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5원B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T 기간 동안, 스템 OPT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 여기 높은 연봉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내가 뭘 충족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초점을 맞추셔야지 엉뚱하게 어디 가서 아티스트 토크하고 계시고 뭐 이러는 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와야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원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마트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도대체 뭐 어떤 레지던시, 어떤 수상, 뭐 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궁금증이 드시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 이제 이메일 나와요. 거기에 뉴스레터 보내주세요. 5원 뉴스레터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달
그달 혹은 그 다음 달에 듀데이트가 있으면서 저희가 O1 B를 무난히 충족시켰던 대회들에 대해서 정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다 지원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5원의 최신 동향. 이건 5원뿐만이 아니에요. H1B도 마찬가지였어요. 추가 자료 요청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시는 F1 OPT 여기 혹은 J1에서 5원으로 넘어가신 분들 경력 1년밖에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한 번에 OPT 5원이 되느냐라는 추가 자료 요청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5원은 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 갓 졸업한 게 무슨 상관.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쪼르실 필요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반격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추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원 비자 인터뷰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프로세싱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까 H1B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프로세싱은 한 번에 비자 승인 안 한다. 우리 조금 더 파보겠다. 이거 진짠지. 그래서 오디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프로세싱 최신 동향 특이사항이 있고요. 지금 프로세싱 타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바이든 정부 후반기에 저희가 4개월 잡았었어요. 일반으로 들어가는 경우. 근데 지금은 6개월을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나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한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OPT 시작하면 나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할 게 아니라면 나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요. 이민국에 돈 조금 더 주고, 조금 아니죠. 많이 주고, 내 거 먼저 봐줘.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디즈니랜드 가시면요. VIP 패스 끊으시면은요. 놀이기구 먼저 타실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민국에 돈 먼저 주고, 내 소리 먼저 봐줘. 그러면 이민국이 15 영업일 기준으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내가 시간 타임 매니지를 할 수 있고,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05불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세싱 타임이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OPT가 시작되자마자 움직이셔야 합니다. OPT, 이제 5원 준비 전략은요, 공모전, 레지던시, 컴페티션, 요거 공략하셔야 돼요. 파이널리스트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파이널리스트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이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컴피티션 그 커뮤니티에 레터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몇 명 중에 10명 파이널리스트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회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5원 때문에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레터 오브 레코니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티피켓 오브 레코니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널리스트들한테 상장 같은 걸 줘요. 그래서 5원 조건을 충족을 하도록 그런 게 아니라면 대회 주최 측에서 관련 서한을 받으셔가지고 이 파이널리스트가 굉장히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 두 분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강조합니다. 네트워크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천서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들이랑 사이 안 좋아요. 아무리 천재셔도 저희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 꼭 하셔야 돼요. 내가 5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나를 서포트해줄, 지지해줄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혹은 대학교 교수님들, 수상 경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네트워크가 확보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OPT 기간 동안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전시회, 언론 노출, 돈 안 주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뭐,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회사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로는요, 조건 두 개밖에 충족 못 해요. 운이 좋아야 그것도 큰 기업 다니셔야 두 개 충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두 개를 한꺼번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전시회라든지 언론 노출 노력하셔야 합니다.